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안산지부 통일뉴스입니다. 저는 이번에 진행을 맡은 금속노조 시흥안산 지역제 유진분해 분회장 안태석입니다. 믿기지는 않겠지만 잘생김 순으로 진행 순서를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타결된 핵심 내용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작년보다 13.9% 늘어난 1조 1833억 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국방비의 증가율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5배를 올려라, 50%를 올려라 했는데 13.9%만 올렸다고 하니 나름 선방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문재인 정부는 자찬을 늘어놓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먼저 방위비 분담금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원래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는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면 유지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지자 너희도 돈 좀 더 내라 해서 시작한 것이 방위비 분담금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준 돈을 미국이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육군 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평택 미군 기지를 짓는데 1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지 건설 비용을 원래 한미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제멋대로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 돈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셨지만 한국 정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돈으로 미군 기지를 공짜로 지어준 셈이죠. 돈도 남아 돌아서 항상 수천억 원의 돈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은행 이자를 미군이 따박따박 받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일미군의 항공기 정비 비용으로 매년 200억씩 사용했다고 하네요. 원래 돈이 남으면 국고에 환수하고 다음 해에는 예산을 깎는 것이 국가 재정의 원칙인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항상 예외였다고 합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용처를 정하고 예산을 짜는 것이 상식인데 방위비 분담금은 거꾸로 일단 얼마를 주기로 하고 나서 그 돈을 어디에 쓸지를 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돈이 남아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문재인 정부가 또 엄청나게 올려줬습니다. 인상률만 따져도 이명박 때인 8차 협정보다 5.6배, 박근혜 때인 9차 협정보다는 2.4배가 높다고 합니다. 인상액으로는 이명박 때보다 9배, 박근혜 때보다 3배가 높다고 하니 도대체 이 정부가 촉불양명으로 태어났다는 게 정부가 맞나 싶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1.2%만 올려줬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국방비 증가율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그전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려줬는데 최근 물가 상승률은 1%도 안 되는데 반해서 국방비 증가율은 문재인 들어와서 평균 7.4%나 된다고 합니다. 이를 적용해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만 방위비 분담금만 8조 7천억 원을 미국에 퍼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8조 7천억이면 20kg짜리 쌀 포대가 1억 7,400만 포대입니다. 한편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미국 무기 도입이 덩달아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방송 CNN은 특정 군사장비 구매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그런 조항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과연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 3년 동안 매년 3조 원가량의 엄청난 돈을 미국 무기 사는 데 사용했는데요. 참고로 박근혜 때인 2016년에는 4,500억 원 정도 불과했다고 하니 이 정부가 얼마나 미국 무기를 열심히 사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굳이 협정에 넣지 않는다 해도 결과는 똑같은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이면 합의는 없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국방비 올려서 미국 무기 사주고 국방비 올린 만큼 방위비 분담금도 올려주고 이 정도면 13.9% 인상한 것이 아니라 40% 50% 인상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혈세가 미국의 재테크 수단처럼 되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사오는 무기가 하나같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무기들이라고 하니 남북관계도 망쳐먹고 한반도 평화도 위협받고 도대체 우리에겐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한미 군사동맹에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북관계만 문제가 아니라 한중관계도 문제인데요. 주한미군이 대중국 봉쇄 전략에 동원되면서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이 대중국 군사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 한중관계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주한미군의 U2 정찰기가 계속해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 미중 간 분쟁 지역으로 출격하고 있는데요. 이 비행기의 경납고 공사비용, 운영비 같은 것도 전부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미사일입니다. 이미 사드가 배치되어서 우리가 사드 대란이라고 하는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올해 사드 기지의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력을 한반도에 2개나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로지 한미 동맹 강화에 목매달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것이 과연 평화를 위한 길일까요?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게 퍼주고 또 퍼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정부로서 할 짓입니까? 조합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뉴스를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27일 토요일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미국의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 성주를 방문합니다.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뵙고 주한미군은 이제 사드 가지고 이 땅을 떠나가라는 실천 행동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민주노총 안산지부 통일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